안녕하세요, 집돌이입니다. 오늘은 진주 여행의 첫날입니다. 오랜 세월 진주를 지켜온 성문을 지나 천천히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곳은 중령이라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군사들이 머물며 진주성을 지키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옛 진주의 시간을 느껴봅니다. 진주성에는 작은 석굴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석굴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성된 방공호 시설이라는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반을 뚫은 흔적과 내부 구조를 통해 근현대 시기에 만들어진 인공동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주성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용다리 바위 전설이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진주성 아래 남강 주변에는 용다리 바위와 관련된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곳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돌쇠의 슬픈 이야기가 남아 있었고, 그 이후 용다리 아래에는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개구리 울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랑을 맺은 연인이 다리를 건너면 개구리 울음이 멈췄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도 이곳에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설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전설의 이야기를 뒤로한 채 다시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복장대로 향해 봅니다. 진주성 복장대. 복장대는 진주성의 북쪽의 지휘장대이다. 장대는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하는 높은 대를 말한다. 자주 올라다니는 계단이 아니다. 되게 폭이 엄청 좁아가지고 옆으로밖에 못 올라가. 이게 이제 레저용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진주성을 방어하는 포진지이다. 선조 40년 병사 김태허에 의해 진주성 내 외성에 포루 12자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1969년에 진주성을 복원하면서 상징적으로 한 개소만 복원하였다. 진주성 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국립진주박물관을 향했습니다. 남강과 성벽이 함께 이어지는 길이라 걷는 내내 진주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서 영상으로 내부를 담지 못했지만 직접 전시를 둘러보며 임진왜란과 진주대첩의 역사도 살펴봤습니다. VR 체험과 영상 관람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잠시 쉬어가듯 관람하기 좋았습니다. 진주박물관을 나와 남강을 따라 천천히 촉성루를 향해 봅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진주성의 오래된 성벽과 남강 풍경이 함께 이어집니다. 낮게 흐르는 강물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진주만의 여유로운 풍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주 대표 명소인 촉성루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촉성루는 진주성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많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진주성을 지키던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는데요. 촉성루에 올라 바라보는 남강 풍경은 왜 이곳이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지를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누각 안쪽을 천천히 둘러보며 오랜 시간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을 함께 느껴봅니다. 촉성루 바로 아래에는 농계 이야기가 남아있는 의암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역사와 풍경이 함께 이어지는 공간이라 잠시 머물러 보기에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은각 현황이 여기에 있대. 의사 오덕분에 하네. 만미도 근무자로. 촉성루와 의암까지 둘러본 뒤 점심으로는 진주 냉면과 육회 비빔밥 그리고 육전을 먹었습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음식답게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인 지수 승산 부자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분위기 속에 오랜 한옥과 돌담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옛 정치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지수 승산 부자 마을은 예로부터 많은 부자와 기업인을 배출한 마을로 유명한데요. 삼성 이병철 회장과 LG 구인회 회장, 효성 조홍재 회장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인물들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옛 지수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한 전시관도 둘러봤습니다. 학교의 오래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지역의 역사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어서 작은 박물관처럼 천천히 관람하기 좋았습니다.
지수 마을의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는 부자 소나무를 찾아봤습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소나무인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좋은 기운과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전시관을 나와 지수 승산 부자 마을의 골목을 천천히 다시 걸어봅니다. 마을 곳곳에는 오래된 한옥과 돌담길이 이어지고 있고 걷다 보면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생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한옥의 분위기와 조용한 마을 풍경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둘러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양산 숲길 방향으로 걸어다 보니 노랗게 익어가는 벼처럼 보이는 들판 풍경도 펼쳐집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한적한 풍경 덕분에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입니다. 걷다 보니 어느샌가 익숙한 장소도 나타났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 촬영에서 등장했던 한옥이라고 합니다. 옛 시골집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지수 양조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양조장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직접 만든 막걸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양조장 사장님께서 2가지 막걸리를 직접 시음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각각 맛의 풍미가 달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에 들어서 종류별로 2병씩 구매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양조장을 운영하셨고 이후 사장님 때에 다시 고향인 지수로 돌아와 양조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양조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막걸리 한 잔에도 이 마을의 시간과 추억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진주중앙시장에서 들러 간단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활기찬 분위기에 시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후에는 자연 풍경을 만나기 위해서 경상남도 수목원으로 향해 봅니다. 열대식물원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향긋한 풀냄새가 먼저 느껴집니다. 유리온실 안에는 평소 쉽게 보기 힘든 열대식물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건 실제로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트에서만 보던 바나나를 나무에서 직접 보니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커다란 레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크기에 한번 놀라고 가까이에서 보니 색감도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열대식물들이 가득했고 마치 해외 식물원에 온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이어서 향한 곳은 무궁화 홍보관입니다. 숲길과 풀숲 사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조용한 상층로 분위기가 좋아서 걷는 시간 자체도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 아쉽게도 내부 정비 중이라 관람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다시 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해 봤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진달래 소원이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후 산책로를 따라서 이동해보니 이번에는 화석원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나무 화석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변한 나무를 가까이서 만져보며 자연의 긴 시간이 느껴집니다. 근데 나무 화석이래요. 이건 그거 같은데. 나무 같은데 결이 이렇게 있고 보니까. 아니 여기 있는. 나무가 이게 그 고압과 열에 의해 가지고 석탄으로 변하잖아요.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양쪽으로 커다란 나무가 대칭처럼 이어진 길이 나타납니다. 높게 뻗은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마치 숲속 터널을 지나는 느낌입니다. 햇빛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과 나무 그림자 덕분에 걷는 시간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 난대 식물원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다양한 난대 식물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는데요. 평소 쉽게 보기 힘든 식물들도 많아서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수목원의 마지막 코스로 산림박물관에 들러봤습니다. 마침 내부에서는 경남 산악인 강덕문 대장의 히말라야
아마다블람 사진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당시 실제 사용했던 캠핑 천막과 등반 장비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거친 환경 속에서 사용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쪽에는 히말라야 절경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산과 웅장한 풍경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직접 히말라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진전을 지나 이동한 곳은 사방사업 전시관입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진행해온 산림보건과 사방사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전 황폐했던 산림이 오랜 시간 복원을 거쳐 지금의 숲이 되었다는 과정을 보며 숲을 지켜온 노력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전시관에서는 독버섯과 식용버섯, 약용버섯의 실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헷갈리기 쉬운 버섯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꽤 유용한 정보라고 느껴져 영상에도 담아봤습니다. 역사와 자연,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만났던 진주 1박 2일의 여행. 천천히 걷고 둘러보며 진주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집돌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